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까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정치의 흐름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비변사 얘기했었고, 예송 얘기했었고, 환국 얘기했었는데 넘어오는 탕평의 흐름까지, 그리고 세도 정치의 흐름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등장한 왕은 바로 이 영조입니다. 영조의 어떤 정치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조가 이제 탕평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탕평비를 건립을 합니다. 탕평비 건립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스텝 3에 스텝 3 문제에 나와 있으니 요 힌트 미리 드립니다. 탕평비를 건립한 이후에 그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서원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서원을 통해서 붕당이 형성이 되니 이런 붕당의 근원, 붕당의 폐해를 막고자 서원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원을 정리 이를 통해서 붕당 간의 균형을 꾀하거나 왕권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한다는 것은 붕당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전랑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권을 제한하는 조치, 이로 인해서 붕당 간의 균형, 붕당 간의 힘의 균형을 꾀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붕당 간의 균형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는 영조에 대한 이야기였나 봐요. 요거는 이제 스텝 2 내용이겠죠. 스텝 2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 한번 보시죠. 자료 1번 보시면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인제 임용이 붕당에 들어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공격하여 공론이 막히고 서로를 반역자라 지목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 집안에서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정차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붕당의 폐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요거를 지적하고 있는 자료 1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임금 숙종께서는 서원 가운데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 나머지는 주자 서원일지라도 마땅히 헐어서 치워버려야 한다. 이 서원을 건립한 것이 어찌 높이고 사모하는 참된 마음에서 나왔겠는가. 그것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이루려는데 지나지 않으니 도리어 옛날 현인에게 오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사로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붕당 정치에 대한 얘기겠죠. 붕당 정치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서원이 만들어진 것이니 결국에는 서원을 어떻게 하자? 서원을 정리하자라는 의도에서 요 글을 남겼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탕평책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영조가 이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조세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토지에 붙는 세금, 그 다음에 특산물인 공납, 그 다음에 역에 대한 세금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공납은 대동법으로 정리했었고, 역은 지금 얘기하는 균역법이 등장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두 필을 내던 거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그런 간필 내는 면포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청계천을 정비하는 등의 민생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물제도를 정비를 하는데 바로 이
속대전을 좀 선생님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속대전이 뭐냐? 바로 법전입니다. 법전인데 우리 그 조선의 법전 뭐 있었죠? 그렇죠. 경국대전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이후 거의 한 200년 가량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법전이니까 그 전에 법들을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 고친 책이 바로 이 속대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탕, 평, 비까지 있네요. 그래서 영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동국문헌비고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이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는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보시면 뭐 노론소론 남인을 골고루 등용했다는 건 물론 영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노론소론 남인을 골고루 등용하는데 정조의 입장에서 정조 입맛에 맞는 신하들을 등용을 많이 했습니다. 개혁 정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정책 자문기구로서 인물을 육성을 합니다.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할 인물을 육성을 하는데 요거를 조금 어렵지만 좀 정리해 줄게요. 초계 문신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뒷받침할 인물을 정조가 직접 육성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용령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호위군대입니다. 호위군대를 통해서 국왕의 보디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로서 장용령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쌤은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시전 상인이 갖고 있던 특권을 일부 없애서 누구나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 특권이 어떤 특권이었냐면 이 특권을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금, 난, 전, 권이라고 합니다. 금지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무엇을? 난전을. 이 난전이라는 거는 그 플리마켓 같은 식으로 잠깐 열렸다가 없어지는 그런 난전 시장인데요. 요때는 이 난전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전을 시전 상인들 자기들만 팔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이 금난 정권을 폐지를 시킵니다. 이 폐지를 시킴으로써 이제 누구나도 상업 정책에 뛰어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요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요거를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통공정책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난 정권을 어떻게 하는 거다? 폐지하는 거다. 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예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통편이라는 또 다른 법전을 만듭니다. 법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동문희고 같은 그 책을 펼쳐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원이잖아요. 수원에 있는 화성을 이때 건설을 했다. 그래서 여기 화성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공심돈이 있고 뭐 문이 있고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안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화성 건설하는데 뭐 거중기 얘기 나오고 정약용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영조랑 정조랑 이렇게 두 세대에 이어서 이제 왕이 이제 탕평 정치를 했는데 요거의 한계점은 뭐냐? 이게 그냥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권을 바탕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왕의 외척 가문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척 가문의 문제가 돼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도 정치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가 대두해지고 정치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건 국가가 굉장히 다운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도 정치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이 되고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하는데 순조가 이때 왕이 됐을 때 바로 11세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왕의 외척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세력이
국정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장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순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헌종과 철종 3대 거의 60여 년간 19세기에 60여 년간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정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왜?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간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사고 파는 모습이 보였으니 내가 관직을 샀으니까 그만큼 내가 이익을 취해야겠죠. 백성에 대한 그거는 바로 가혹한 수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건 다음 차시에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상민들이, 천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요, 정조부터 넘어가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넘어갔을 때 상위 5개 가문이 관직을 거의 40% 이상 독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관직의 독점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암행어사를 파견을 하지만 이거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영조 등장합니다. 영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도 정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조랑 정조를 묶어서 우리는 탕평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 바로 서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힘을 약화시키죠. 그러면서 분단 간의 균형을 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균역법, 그리고 신문고 같은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법전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속대전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을 통해서 쌤이 하나 얘기한 거 있었죠? 규장각을 통해서 초계, 문신제, 요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규장각, 그 다음에 장용영 같은 친위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책? 쌤 교과서에 또 안 나왔지만 통공정책 얘기했습니다. 통공정책을 통해서 시전상인들 권한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전 얘기했습니다. 대전, 통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에 뭐 있었죠? 그렇죠. 화성 건설 같은 것들 잘 기억하다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조와 정조를 통해서 외척 가문이 성장하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도 정치가 발생하는데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백성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조선 후기의 정치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